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법의 등급, 오늘 법마 상정급을 살펴볼까 합니다. 법마 상정급, 그러면 계문을 줄 때 보통급, 특신급, 법마 상정급까지 대행사님께서 계문을 주시죠. 굉장히 법마 상정급이 중요해요. 여기 그냥 법마상정급 위가 법강 항마위로 해서 성위에 들어가는 그 마지막 단계죠. 그러니까 법마상정급의 비중은 제가 볼 때는 공부인들에게는 정말 어찌 보면 정말 핵심적 자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법마상정급이 조항이 이 법마 상정급을 네 마디로 자를 수가 있어요. 네 마디로. 자, 그럼 첫 마디부터 한번 볼까요? 첫 조목부터. 법마 상정급 첫 조목이 보통급 10개와 특신급 10개를 일일이 실행하고, 여기서 일일이라면 제가 말했지만 10중 8구 정도로 보면 일일이다. 8할, 9할 이 정도 하면 다 했다. 보통 그렇게 보는 게 타당하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고, 그 대전사님의 그 과거의 그 법설 보면 그 10에 8, 9할 또 10중 8, 9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예비 법마 상정급에 승급하여 법마 상정급 10개를 받아 지키는 급. 첫째 조항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이게 법마 상정급은 보통급, 특신급에서 20개면 거의 실행하는 거죠. 거의 웬만하면 거의 다 실행하는 거죠. 이게 만만찮아요. 한번 볼까요? 우리 또 계문 쭉 한번. 이게 지키기가 쉬운 특신급만 한번 봅시다. 다른 사람의 과실을 말하지 말며. 2조죠. 이것도 쉽지 않고, 공중사를 단독히 처리하지 말며. 와, 이게 공중사를 막 그냥 자기가 더 좀 뭐라고 해야 돼? 지위가 높다든지 또는 뭔가 이렇게 이제 대중의 신망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걸 논의와 어떤 그 절차적 정의라고 하죠. 이걸 절차적 정의를 잘 못 지키면 이건 특징급을 위반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우리가 그냥 가볍게 생각할 논의가 아니라는 거죠. 또 뭐가 있을까요? 두 사람이 아울러 말하지 말며. 조금 이제 좀 실력이 좀 생겼다고 하면 뭐 논의나 뭐 어디 할 때 본인이 그냥 판쓰리 해버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언권이 저쪽에 주어지면 저쪽 말을, 이 말은 나무 말도 잘 들으라는 말도 됩니다. 신용 없지 말고. 와, 신용을 잃어버리는 일을 하면 특신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이게 참. 또 비단같이 꾸미는 말을 하지 말며. 속으로는 막 다른 생각을 막 어떻게 막 생각하는데 막 바깥으로는 막 가모니설이라고 있죠. 막 좋게 말해. 근데 결과로 보니까 몸에 속았네. 지나고 나서 보니까 속았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특신급을 못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안 한다는 거예요. 이 급이. 그러니까 법마상정도 어마어마하죠. 이 정도 이런 행위 안 하고 하는 분이 딱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쳐다볼 거예요. 와, 저런 분이 계시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특신급을 이렇게 다 지키면 예비 법마상정급에 승급을 하죠. 승급을 예비 단계죠. 그럴 때 법마상정급 10개문을 받아서 지킨다.
뭐 법마상정 시켜보는 더 중요해요. 뭐 암환심을 일종 암환심을 내지 말려. 암환심을 안 내려면 어떻게 돼요? 최소한 아상을 해결하려고 무척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간단치 않죠. 이게. 그러니까 이걸 받아 지키려고 하니, 이걸 받아서 이렇게 범과를 안 하려고 막 노력을 막 하는 단계잖아요. 이걸, 이 계문을 지켜나가는 과정을 법마상정급 취사력. 이게 법마상정급에서 취사력의 기반으로 삼은 겁니다. 취사력이 있다, 이 사람이 뭔가 취사력이 있다 하면은 이것부터 딱딱딱 체크를 한다는 거죠. 다른 걸로 체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번 이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과연 이걸 할 때, 이거 이제 법마상정급이니까 자기 암환심을 자기가 이렇게 아는 거예요. 암환심이 어떻게 없어요. 왜냐면 이게 법마상정급이라는 건 실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밑에서는 잘 안 돼. 실력이 부족하니까 언제나 이렇게 배우려고 하고,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을 바라보죠. 근데 법마상정급만 돼도 이제 나도 좀 실력 있어. 이렇게 당연히 암환심이 있는 거예요. 이건 정상이에요. 이 실력이 왔으니까. 이럴 때, 내가 암환심이 아상의 종류, 아상이라고 봐도 돼요. 나라는 내가 뭐 잘했다, 내가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고 싶은, 너무 정상적이죠. 자기가, 실력이 있으니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데, 이것이 암환심으로 번지지 않도록 체크를 하는 실력이 이때 있어요. 이때.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저를 한번 살펴보면 제가 딱 예비 법마상정급 정도면은 제가 해볼 공부를 좀 이 정도면 한번 해보려고 노력합니다라는 것이 이 법마상정을 쉽게 보면 알아요. 제가 딱 거기서 애쓰는 단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것도 잘 봤을 때 그런 거예요. 이게 실질적으로는 특신급이 맞다고 봐야죠. 자, 그거 이제 두 번째 조목인데, 둘째 조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법과 말을 일일이 분석하고, 여기도 일일이니까 법과 말을 10중 8구 정도는 한다는 거죠. 분석이 된다는 거죠. 이건 법이고 이건 마다. 법과 말을 일일이 분석하고 우리의 경전 해석에 과히 착오가 없는 단계라고 돼 있어요. 이게 바로 법마상정급의 상정급에서 연구력이에요. 이게. 근데 여기서 가면 법이 뭐고 마가 뭐냐 이거예요. 이게 참 어떤 건 법이고 어떤 건 마냐. 법사님 그럼 뭘 말해요? 법과 말을 잘 분석해서 법을 알려주는 분이 법사님이겠죠. 뭐가 법이냐 이거예요. 뭐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그냥 이런 쌍이 법이고 이런 쌍이 진리가 법이고 이런 쌍 진리의 발현인 사은이 진리고 이런 쌍 진리의 기반에서 펼쳐진 사요가 법이죠. 또 이런 쌍에 바탕한 사막이 바로 법이고 이런 쌍 진리에 이렇게 기반한 신분 의성이 바로 법이고 불신 탐욕 나와 우를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제거하는 게 법이죠. 이렇게 보면 그게 법이죠.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하면. 그러면 마는 뭐예요?
이런상 진리에 기반하지 못해요. 그냥 망각해버려가지고, 망각해서 사은이 뭔지 몰라요. 그리고 또 덩달아서 사은에 배은해요. 위반해요. 이게 마고, 이런상 진리를 신앙의 대상으로 모실 줄 모르니 사요. 우리가 자력양성, 지자본이, 타자녀 교육, 공도자 숭배의 그 공부법을 그러한 우리가 보훈할 수 있는 이 길을 다 몰라요. 그리고 설사 알았다 해도 그것을 안 해요. 욕심이 끌려서 안 해요. 이게 맞아. 근데 이 법마상정급만 돼도 무엇이 제가 이런상 진리를 자각할 줄 알고, 무엇이 이런상 진리인지 알고, 또 사은의 도를 알고, 사은의 도를 알죠. 운영의 도를 알고, 무자력자 보호 도를 알고, 자리타 도를 알고, 인도정의 공정한 법칙을 아는 거예요. 이게 이거구나, 이렇게. 아는 뭐예요? 그거 모르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몰라요.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그걸 몰라가지고 거기서 벗어나서 그 길과 다른 길을 가죠. 이게 맞아. 이거다고, 법과 말을 이 이상 어떻게 설명을 해요?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법과 말을 일일이 분석하니까 최소한 법과 말을, 아니고 법마가 상전을 하죠. 상전이에요. 서로 법하고 마하고 이렇게 뭡니까? 밀고 당기기를 하죠. 상전, 교전 해서 하다 보면은 여기 법마 상전급에서도 마의 세력이 질져요. 이렇게 그걸 능숙하게 못해갖고 또는 어떨 때는 막 이렇게 지지만 마가 뭔지는 알아요. 내가 이제 배운했구나 이렇게도 알고 실천하지 못했구나 이렇게 알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마에게 질지언정 마가 숨지는 못해요. 이 법마상정법 최소한 그렇게는 한다는 겁니다. 최소한.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뭐가 뭔지를 알아야 다음에 뭘 하죠. 이게 법마상정법 이 과정을 잘 해야 어디로 가야 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상의 진리에 딱 근원에서 사은에 보훈할 줄 알고, 사은의 도를 실천할 줄 알고, 사효를 실천할 줄 알고, 사막수행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길을 명확히 안다는 거예요. 그 길을, 법의 길을. 그리고 우리의 경전 해석에 과히 착오가 없다. 자, 사실은 법과 말을 안다는 것이 이렇게 각 현장에서 법과 말을 딱딱 구분해 냈지만 이것의 가르침이 우리 대종사님의 가르침인 경전에 있어요. 이 말은 법과 말을 일일이 분석한다는 것 같고 우리 경전 해석에 과히 착오가 없다는 말은 어찌 보면은 그냥 하나의 양면이에요. 법과 말의 현장에서 우리가 경계 속에서 탁탁 알아낸 거지만 이러한 원리는 또 경전에 있으니까 경전에서 있던 것도 착 알고 이것이 경계에 따라서 탁탁 이게 법이고 이게 마구나 이렇게 아는 거죠. 우리가 알아내는 거죠. 법과 마가 어떻게 된 걸 다 우리 경전 해석이 다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그러나 사실은 약간의 뉘앙스들은 다르죠. 뉘앙스가 달라요. 현장에서 법과 말을 잘 알아도 이게 조심해야 될 게 이런 겁니다.
법과 말을 그 경계 속에서 잘 파악해도 항상 이걸 내가 했던 것을 경전에서 확인을 해야 돼. 안 하면 오바예요, 나중에. 법마 상정급이니까 더 심해져. 조금 잘한다고 하면 이제 자기 세계를 막 그려가.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게 좀 이렇게 눈이 좀 밝아져요. 아무리 밝아져도 항상 이 정전, 이 가르침에 항상 확인해야 돼. 이런 지점이 하나가 있고, 또 거꾸로 경전 해석을 잘해서 밝아졌다고 해도 이 자리를 자기의 삶의 과정 있죠. 삶의 과정에서 법과 마로 확인을 해야 돼. 자기가 이렇게 이거구나. 이 말씀이 이거구나. 그러니까 법과 마 현장에서 그 경계 속에서 법과 마를 연마한 것은 항상 정전으로 확인해야 되고, 정전에서 해석된 것은 자기 삶에서 또 증거돼야 돼. 양면을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과히 착오가 없다. 우리 경전 해석에 과하다는 건 뭐예요? 과히. 그러니까 실수할 잘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착오가 있긴 있어도 그게 여기 앞에 보면 일일이 분석할 때 내가 10중 8구라고 말했잖아요. 이것하고 비슷한 말이에요. 과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과의를 뺐어. 그냥 우리 경전 해석에 착오가 없다. 이렇게 되면, 없는 단계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되면 항마의로 가죠. 항마의로 뭐라고 써있냐면은, 항마에서는 우리의 경전의 뜻을 일일이 해석하고, 이렇게 돼요. 일일이 해석하고 대소유무 이치에 걸림이 없으며,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과의를 빼면 항마로 가는 거예요. 과의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바로 아까 말한 대로 일원상의 안목에 바탕한 일원상 자리를 자각하고, 이 자리를 딱 자각하고, 이 자리에 바탕한 사은사요 삼학팔조의 강령이 강령이 딱 정립된 단계가 바로 법화상정급이다. 그리고 소태산 가르침인 정전 대종경 해석에 이렇게 뭔가 아주 크게 잘못 해석하는 그런 착오는 없는 단계다. 이 단계만 해도, 이렇게 이 법화상정급만 해도 공부길, 우리가 공부길이라고도 하고, 또는 그 법의 길, 법의 노선, 법의 루트, 여기서는 이탈하지 않은 그러한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자, 셋째 조목입니다. 자, 이 정도 어마어마하죠. 이 법화상정급만 되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분은 모든 삶이 일원상 진리에 근거한 사은사유 삼학팔조, 이것이 노글노글 하신 분들이에요. 여기에 열정이 넘쳐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뭔가 하는데 거기 그 자리에 일원상이 근원한 사은사유 삼학팔조가 향기가 안 나. 말씀에도 별로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대종사님이 말씀하시는 법마 상정급은 아니에요. 그냥 간단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냥 말을 해도 일원상이 근원한 사은사유 삼학팔조가 막 묻어나야 돼요. 말을 조금 이렇게 달리 일반 사람이 와서 말을 해도 결국은 그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우리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없어. 그러면 나 스스로 법화 상정급을 안 받아야 돼. 저 못 받아요. 올려줘도 나 안 돼요. 네. 반납해야 돼. 반납. 향기가 안 나니까. 사막의 향기도 안 나, 사은의 향기도 안 나, 사유의 향기도 안 나, 팔조의 향기도 안 나. 그거 안 나면 일원상 향기 안 나죠. 일원상 향기 안 나. 그럼 안 해야죠. 이게 바로 법선에서 이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우리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그러고 있는가. 법마상정급 이제 셋째 조목인데, 자, 천만 경계 중에서 사심을 제거하는데 재미를 붙이고 무관사에 동하지 않는 공부 단계. 이것을 법마상정급의 수양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네, 여기서 제가 앞에는 취사력이고 연구력이고 수양력이라고 하니까 그때 말했지만 이렇게 여기 이렇게 뭐 3등분 돼 있죠. 이렇게 3등분. 여기서 여기까지는 수양력이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연구력이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취사력이고 이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죽비 전체가 이 죽비의 모양으로 보면 뭐 색깔이 어떻고 어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이걸 재질로 보니까 이게 또 나무에다가 또 뭐 칠을 좀 했고 뭐 이렇게 보는 거고, 이거 하나를 놓고 말한 거죠. 이거 기능을 이렇게 치면 소리가 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제가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용도를 쓸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이지 이게 3등분 하는 거 아닙니다. 관점으로 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렇게 돼요. 수양력이라는 것에는 밑에 연구력과 치사력이 바탕되어 있는 거고, 연구력은 수양력과 또 치사력이 바탕한 거고, 취사력은 수양력과 연구력이 이렇게 바탕하고 있는 것이지, 이게 3분의 1씩 이렇게 있는 건 아니다. 저번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내가 이렇게 이 조목은 뭐다 이렇게 말하면 또 그것만 기다고 하지 마시고, 어찌 보면은 각 조목이 수양력도 되고 연구력도 되고 취사력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의 특징적 중심으로 또 보면은 이렇게 구분해서 그걸 중점적으로 설명으로 파악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이 법마상정급 수양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심이 뭐냐 이거예요. 사심. 보통 우리가 사심이라고 말할 때는 보통 사심하면 사사가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앞에 사는 개별, 개인을 말할 때 사고, 뒤에 사는 사특하다 할 때 사를 써요. 근데 이게 두 개의 의미가 딱 다른 게 아니라 서로 관련된 용어예요. 개인만을 유하는 것이, 유하면은 그것이 사특해지고, 사특하다는 것은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함께 뭐가 잘 하려고 하지 않고 나만 유하려는,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아주 사특하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의미가 서로 중첩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심은 쉽게 말하면 욕심경계에 끌려가는 마음이에요. 나가 있으니까 나만을 위하려는 그러한 욕심이 발동하듯이, 이러한 마음이라면, 사심의 반대말로 우리가 정심, 바를 정자에서 이게 정심 이런 말을 써요. 근데 우리가 보통 정전에서 정심 이런 말이 나오면은, 이 말은 우리의 본성인, 일체 중생의 본성인 이 성품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그쳐 있을 때를 정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르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게 바른 게 아니고, 바른 마음이라는 게 아니고. 또 사심과 무관심은요, 관련이 있어요. 사심과 무관심은. 이게 사심을 두지 않는 게, 자, 무관심이 아니라 무관사. 사심에 관심 두지 않는 게 무관사예요. 무관사라는 것이 관계, 이렇게 관심이 없을 일이잖아요. 무관사. 관심을 두지 않을 일이잖아요. 우리는 과연 무관사, 욕심에 이렇게 끌려가는, 이렇게 욕심에 그 어떤 경계가 이렇게 있을 때 그 욕심 경계에 이렇게 끌려가는 건데, 여기에 욕심에 끌려가는 여기에 먹이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어디다 먹이를 주냐? 아까 말한
우리의 일체 중생의 본성인 이 성품자리에 관심을 두지, 여기에 관심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관사에 부동하다는 거하고 사심을 제거한다는 말하고는 거의 같은 계열의 말이에요. 같은 계열의 말이에요. 자, 우리가 그러니까 결국은 욕심 경계에 끌려가는 마음이 바로 사심이에요, 마예요, 마. 사심이 마예요, 마. 근데 이게 마가 이렇게 사심인 줄을 알기 위해서는 아까 말한 대로 법, 정심이라고 말했죠. 앞에는 정심인 이 우리의 그 일체 중생의 본성이라고 하는 이론상 성품짜리가 딱 세워져야 돼. 이러지 않고는 이 사심을 제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사람, 이렇게 우리가 법마상정금한테도 우리 각자의 그 본성인 이 일원상 성품짜리를 챙기는데, 자각하는데 재미를 이게 거기에 이렇게 바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심이 생기면 사심이구나 하고, 사심이라는 것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사심을 탁 내려놔 버리고, 그 사심이 드러나는 그 마음의 당체를 챙기고 자각하는데 바빠요. 그 재미로 한단 말이에요. 이 경지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게 쉬울까요? 뭔가 내 마음에 만일 여기 아까 사심이란 말을 쓰면은 이 사심이라는 말이 아까 사사로움과 관계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이렇게 나라는 이 사심이 생기면은 이게 사특해지는데, 이 대표적인 것이 아까 그 계문 법마상정부 보면 아만심 같은 것이 바로 사심이에요. 시기심 이런 게 사심. 그런 게 또 심화되면 탐심에 끌려다니, 이게 사심이에요. 진심, 이렇게 짜증나고 분노, 이렇게 막 불만족, 막 이렇게 화내고 막 분노, 원망, 이런 게 바로 사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어리석어져갖고 막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지멋대로 막 하려고 하는 이 치심이 사심. 근데 이런 게 딱 생기면은 거기에 관심이 계속 거기에 끌려다, 거기에 관심을 주고 막 계속 더 우리가 뭐라고 해야지, 기름에 기름에다가 불 붙이기로 말이 되나? 그게 뭐에다가 뭐 붓기라고 하잖아요. 불구덩이 기름 붓기. 불구덩이 기름 붓기 거꾸로 말했거든요. 이렇게는 안 한다고요. 아니, 우리가 이게 말이 안 같지만 우리 마음 쓸 때 그렇게 많이 해요. 그게 아닌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불구덩이가 막 화가 나면 거기다가 더 기름을 더 부숴서 막 더 태우잖아요. 근데 그때 그렇게 막 더 태우고 막 이런데 재미를 끌려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렇게 불이 붙은 줄 아는, 이렇게 뭔가 짜증이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하는 그것이 그렇게 드러나는 그 자리, 그 당처, 그걸 자각하고 있는 그 자리로 이렇게 딱 자각하는, 그 자리에 그쳐 있는, 그 자리에 머무르려고 하는데 재미를 붙이는 거예요. 범화상정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거죠. 우리가 아까 사심을 제거한다고 했잖아요. 제거는 전에도 말했지만 멸절시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막화시킨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걸 말하면은 까딱 잘못하면 우리 마음을 사막으로 만들어 버려요.
사막화가 아니라 제거는 제자는 덜 제자, 덜어내는 거예요. 덜어내고 거는 보내는 거예요. 보내고. 제가 이런 비유를 많이 쓰는데 이게 공부할 때 이걸 잘 대접하면 도움이 많이 돼요. 구름이 하늘에 이렇게 생겨요. 그 흰 구름이 지나가든 먹구름이 지나가든 하늘은 그것이 흰 구름이 놀다가 지나가게 두어지 가한테 안 잡혀 있어요. 흰 구름이 있든 먹구름이 있든 하늘이 되려고 하죠. 하늘. 그렇죠? 하늘이 되려고 하죠. 그러다가 내가 갑자기 하늘에서 하늘인 줄 모르고 먹구름이 되면 흰구름하고 싸워. 흰구름이 좋니, 먹구름 나쁘니, 막 이렇게. 또 흰구름이 돼도 마찬가지죠. 먹구름이 전혀 오면 안 된다고. 이렇게 싸운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흰구름이 됐든 먹구름이 됐든 가는 성가시지 않고, 이렇게 해서 좌선법에 망념인 줄 알고 성가시 여기지 말라. 이 나오죠. 그런 같이 툭 그냥 그리고 하늘이 되려고 하는 거죠. 우리들의 일체 중생의 본성인 이런상 성품자리에 딱 그쳐 있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런상 하늘, 사심인 구름에 붙잡히지 않고 이런상 하늘 여기에 항상 그치는데 재미를 붙이는 거예요. 이거 열심히 해야 돼요. 재미를 붙일 정도니까. 이런상 구름이라는 사시민과 무관사에 붙들리지 않고 그걸 제거하고 그것을 흘려보내고, 제거라면 또 곤란하니까 흘려보내고 항상 이런상 하늘자리에 머무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여기에 재미를 붙이는 단계라는 거예요. 이게 재미를 붙인다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 이게 그렇게 봐서 이게 법마상지금한테도 이런상 성품 자리에 대해서 이 자리를 근거로 마음 공부를 하는데 재미를 붙이는 분들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이게 그분들이 있으면은 이게 이렇게 공간에 있으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쳐다보죠. 와, 저런 분이 계시네. 뭔가 좀 느낌이 달라. 이게. 근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하냐 이거죠.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넷째 조목인데, 넷째 조목은 법마상전의 뜻을 알아 법마상전을 하되, 법이 뭐고 마가 뭔지 알아서 이 두 가지 법과 마가 이렇게 상전한다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상전을 하되 알아 법마상전을 하되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요도에 대기사는 아니하고, 인생의 요도는 뭐예요? 사은사욕. 공부의 요도는 삼학팔조. 여기에 대기사 크게 꺼릴 일은 아니하고, 세밀한 일이라도 반수 이상. 반수 이상은 어떻게 돼요? 50% 이상. 이게 50%부터 기해요? 51%부터 기해요? 이상 하면? 포함 50%부터. 포함 50%죠? 네. 50%부터 이렇게 되죠? 이상 하면? 네. 맞을 것 같은데? 이것도 좀 확인해 봐야 되겠네. 맞습니다. 초과가 네. 50% 이상 하면 50% 붙을 거예요. 50%부터 내가 볼 때 50% 이상은 된다. 이렇게 돼야죠. 네. 법의 승을 얻는 거예요. 법의 승. 연사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아까 법마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 조목이 바로 법마상정급의 취사력이에요. 앞에 계문은 그 취사력의 기초 기반이라고 했다면 이게 취사력의 핵심이에요, 이게. 그리고 법마상정급의 결론에 해당합니다. 야, 근데 세밀한 일. 여기서 대기사는 뭐고 세밀한 일은 뭐냐 이거죠. 저는 이게 참 애매했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의 요도는 사은사요니까 사은사요 사은에 보면 이 강령이 나와요. 강령. 뭐 피은의 강령, 봉은의 강령이 나오죠. 이 강령을 저는 이 대기사 강령을 이거 피은의 강령, 봉은의 강령을 어기는 것이 대기사다. 강령, 이거 강령이 나오죠. 그게 강령. 그리고 사요, 그러니까 자력양성, 지자본이, 타자력이, 공도자, 숭배인, 사요도 보면 강령이 나와요. 강령 앞에 첫 번째. 이 강령을 위반하지 않는 거죠. 이 강령을 우리가 이것을 위반하면 크게 꺼릴 일이에요. 요걸 위반하는 것이 이 강령을 위반하는 것. 저는 이렇게 그냥 보고 사막 같은 경우도 정진수양 사리연구 작업치사 사막 같은 경우도 사막의 그 공부길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크게 꺼릴 겁니다. 이 공부길이 뭐냐면 사막의 구조가 이렇게 됐어요. 요지가 있고 이게 요지라면 다른 말로 하면 대지죠. 대지 큰 그 아웃라인. 그다음에 목적 사막 공부를 왜 하냐는 목적이 있고 결과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벗어나는 거죠. 이게 바로 대기사다. 대표적으로 8조는 신분의성 진행사조는 하지 못하고 불신탐욕 나후 버려야 될 사연사조는 제거하지 못하는 것. 이게 바로 대기사다. 이게 쉽게 말해서 사은사요 사막 8조의 그 교리 그 교법에서 어긋나는 것이 대기사예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봐야죠. 거기서 어긋나면 대기사인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특히 이제 그 강령 중심으로 큰 이렇게 핵심적 이렇게 줄거리 있지 않습니까? 이 줄거리에서 벗어나는 게 대기사예요. 크게 꺼릴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법의 이걸 우리 옛날에 전통적으로 법선이라고 했어요. 법의 길, 법의 그 루트. 이게 교법에 있잖아요. 교법의 짜임 있잖아요. 여기서 벗어나는 것이 대기사다. 저는 한편에서 교법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 게 대기사다 이렇게 봅니다. 교법이 이건데 그것을 몰라요. 또 알았다 해도 그것을 그냥 벗어나. 이게 대기사다. 이게 교법대로 안 하는 게 대기사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러니까 이 법만 상정법만 돼도 교법대로 하려고 하는 건데 좀 이제 조금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법만 상정법이 아까 말했잖아요. 실력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하다가 자기께 생기는 거예요. 이게 대기사. 이 대기사에서 뭐가 생기냐? 중금병이 생기는 겁니다. 실력이 있으니까. 법이 이제 전에 열심히 했는데, 이건 이거 아니야? 하고 자기 나름대로 막 이제 이게 하고 또 외부에서 또 이렇게 보니까 이해도 되니까 가져와갖고 이거 다 하고 막 그래버리는 거예요. 대종사님 교법, 아까 말했는데 이런상, 사은사요, 사막팔조 여기에 이제 조금 뭐라고 할까 우리가 자기 나름대로 이게 뭔가 이게 견해가 생겨가지고 이게 법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법선에서. 이게 대기사다. 근데 이런 건 안 해요. 이 법만 상정법은 딱 안 해요. 딱 안 하고 뭔가 다른 걸 한다 하면 그때부터 중근병이 걸린 겁니다. 중근병은 간단하죠. 이런상, 사은사요, 사막팔조 이 길에서 벗어나면 중근병입니다. 단순 논리입니다. 제가 그냥 단순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럼 여기 뒤에 세밀한 일이라도 반수 이상.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그 사은사요에는 그 조목이 나와요. 조목. 이런 조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이게 조금
이렇게 세밀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적용을 잘 못할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라 해도 반수 이상은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경계를 대해서 이걸 이제 실행할 때 보면은 아니 이게 교법적으로 이렇게 돼 있다고 경계에다 대다 보면 이게 적용을 잘 못할 때가 생기잖아요. 그래도 그것이 경계 중에서 반수 이상은 정확히 한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뭐 우리가 보면 솔성요론 같은 경우 나오죠. 솔성요론. 또는 계문, 아까 계문 쭉 나왔지만 계문 적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잘 딱딱딱딱 하는데 이게 최소한 반절 이상은 한다. 그래 여기에 대기사가 바로 중근병의 근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중근병 얘기가 나왔는데 이 법마상정급에서 공부기류 공부기류 고개인 중근의 고비가 있다는 거예요. 고개를 넘어가려면 힘들잖아요. 힘들어. 거기서 조금만 가면 되는데 쭈르륵 미끄러나는 거죠. 고비가 있다. 이렇게 노력하는 것도 있지만 비율을 잘 내려서 능력이 있잖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길을 보고 저기라고 쭉 갔다가 이렇게 가면 빨리 갈 것 같은데 갖고 이제 새길로 빠져. 빠져갖고 그러다가 이제 자기 간에 한다고 했다가 엉뚱한 데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 단계에서 간다는 거예요. 능력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 방심하면 안 되는 단계입니다. 더 이런상 사은사요 3억 8조에 철저해야 돼요. 더욱 더. 이게 대기사는 안 하는 겁니다. 이런상 사은사 3억 8조에서 벗어나는 게 대기사니까. 그러니까 이 단계가 이게 공부에 실력이 있다고 실력이 생기는 것이다 보니까 건너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건너머요. 우리가 건넘는다고 하잖아요. 건넘는 것도요, 어느 정도 이렇게 견해가 생겨야 좀 하는 겁니다. 그냥 거저 처음부터 막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중근기에 대하면 중근기에서 위험한 부분이 뭐냐면은 자세히 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주 잘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모르지도 않아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능력이 있으니까 확실히 많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느 거 보면 확실히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고 전통적으로 여우가 맨날 그다 뒤돌아보고 이렇게 막 의심한대요. 우리는 여우하고 안 살아봐갖고 이게 참 여우가 요즘 뭐 자연 상태에 있나요? 동물원에 가면 있는데 여우 생태계를 모르는데 여우가 하는 짓이 있나 봐요. 우리가 뭐 여우 같은 여자 뭐 이런 말 하는데 여우 같은 남자라는 말은 잘 안 써요. 이상하게. 이거 여우를 봤어야 말이지. 이게 여우를 봐야 이게 자연과 훨씬 친근해야만 알 수 있는 용어죠. 이게 그런다 합니다. 그러니까 원각성전 소태산 대종사의 법문인 이론상 사은사요 3학 8조 이 법문을 저울질하는 근기가 되어버린다. 이때가 이게 저울질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공부길의 늪인 중근병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중근병이다. 제가 이 중근병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 어떤 사람이 너 중근병이다 그러면 이게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중근병을 판별할 어떤 일정한 그룹에서 너 중근이야 그럼 중근이고 아니야 그럼 아니고 이렇게 말이 돼요. 스승님이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원칙이 있어야죠. 저는 그 원칙을 어디서 잡으면 아까 그 이 대기사인데 이 대기사가 바로 그게 꺼릴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중근병의 그 중근병이라고 보는데 더 구체적으로는 어디서 보냐면 법마상정급 십계문에서 봅니다. 제가 이걸 좀 제 나름대로 이제 이런 해석은 저의 해석이에요. 아까 대기사가 바로 중근병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도 저의 해석이고요. 앞으로 말할 것은 저의 해석이에요.
그냥 이게 참고로 이게 말이 괜찮다 그러면 받아들이고 아니다 그러면 그냥 딱 버려버리면 돼요. 저는 이 중금병은 바로 법마상정금 식계문의 암환심과 시기심이 바로 중금병의 징조요 비롯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암환심이 딱 생기면 중금병이에요. 이게 저는 좀 원칙에 맞다고 봅니다. 내가 스스로 이게 암환심이 있네 그러면 중금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다 저는 봐요. 그래서 이 암환심과 시기심이 바로 중금병의 싹이에요. 이제 싹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그냥 방치해요. 그리고 이게 심화돼요. 그러면 이게 결국은 법마상정 식계문의 탐심, 진심, 치심으로 쭉 이제 이렇게 막 가지를 뻗어서 막 이 고구마가 처음에 나오면 나중에 쫙 번지잖아요. 그렇게 간다. 그러니까 암환심이 날 때 심각하게 내가 중금병이라고 중금병의 고비에 들었다고 아주 이렇게 심각하게 봐야죠. 더 나아가서 이 중금병이 이제 시기심으로 커져요. 그러면 중금병이 깊어지는 거라고 소스라치게 돌려야 돼. 우리가 수행품 48장, 대종경 수행품 48장에 보면 대종사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이 있어요. 저 학교에서도 학기 말이나 학년 말에는 시험이 있는 것과 같이 수도인에게도 법위가 높아질 때 나오죠. 불지에 오를 때에는 순경, 역경을 통하여 여러 가지 시험이 있나니 중략합니다. 내가 지금 그대들을 살펴볼 때 그대들 중에도 시험에 걸려서 고전하고 있는 사람과 또 패전하여 영생의 일을 그르쳐가는 사람과 또는 좋은 성적으로 시험을 마쳐서 그 앞길이 양양한 사람도 있나니 각자의 정도를 살피어 그 시험에 실패가 없기를 바라노라. 여기서 가장 시험이 치성한 데가 바로 법마상전급이에요. 이게 법마상전의 시험에 실패가 없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하냐? 소태산 대종사님의 이 교법인 일원상 진리의 근원한 사은사요 3학8조 이 법에 우리가 귀의를 해야 되고 이 법에 확고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다른 것에 하는 게 아니에요. 스승은 사실은 진정한 스승은 소태산 대종사의 교법입니다. 저희가 신성 얘기를 많이 해요. 신성 얘기를 많이 할 때 저는 반드시 신성 얘기를 할 때 대종경 신성품 10장은 반드시 필독서라고 봅니다. 반드시 읽어야 돼요. 좀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거기 구정선사가 등장해요. 구정선사가 구정이라는 이 이름은 솥을 9번 걸었다고 해서 스승이 그 추운 날씨에 옛날에 솥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아궁이를 만들어요. 이렇게 그 솥을 건다고 하거든요. 지푸레기로 이렇게 솥 재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솥 그 형태를 만들어요. 근데 겨울이라 막 찬 물에 이 흙을 개갖고 이렇게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9번씩이나 해라면 웬만한 사람은 다 저는 한 2번 하면 2번 했는데 3번째 시키면 저는 갔어요. 저는 여기에 삼정 선사라고 하면 안 되지. 뭐라고 해야 돼? 삼정이 정도 돼요. 여러분은 몇 정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난 한 3정이 될 것 같아요. 3정이. 그리고 2번까지는 하는 것 같아요. 제 인생에 3번까지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저보다는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3정이 한 4정이 5정이 정도는 돼야 돼요, 여러분. 4정이 5정이. 근데 뭐 한 2정이 정도에서 끝내려고? 여기서 보면 그렇게 시켰는데도 이 구정선사가 이제 그러다 나중에 스승이 아파요. 아프니까 스승을 신봉, 아프니까 뭐 약도 하고 뭐 한 거잖아요. 이렇게 신봉을 정성을 다하다가 어느 날 다 깨달아요.
모셨는데 깨달아? 이상하잖아요. 모시기만 했는데 스승이 별로 안 가르쳐줘요. 근데 나중에 이게 뭐냐면요. 이런 걸 잘 알아야 돼요. 신봉하는 행위만 계속 하다가 어느 날 신봉하는 그 자기의 마음의 당체를 딱 직면한 거예요. 그리고 스승님이 계속 네가 지금 나한테 이렇게 나를 이렇게 봉양하고 있잖아. 봉양한 작용하는 그 마음을 봐. 그 자리를 봐라고 스승은 계속 신호를 보냈던 거예요. 신호를. 그런데 그걸 못 보다가 어느 때 그러니까 자기가 깨치는 것이 곧 법을 받는 것이구나. 그리고 진정한 모신다는 것은 그 모시는 나의 그 마음 그 자리, 우리로 말하면 이런상 그 자리를 볼 때가 진정으로 모시는 거구나. 진정한 신성이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우리가 막 신심을 가져라. 이렇게 되는 것이 진정한 신심은요, 신심을 내는 그 마음을 그 믿는 당처에 귀의를 해야 돼. 거기에 돌아가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중군병에서 벗어나려면 신심이 있어야 된다는 말은 그 스승의 법을 우리로 말하면 대종사님의 이론상의 진리에 근거한 사은사유 사막팔조 이를 우리가 신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럴 때 그 이론상 이 자리가 확고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들어갈 때 신심이 완성되는 거예요. 신심이 뭔지 더 정확하게 아는 것이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뭐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해도 그래.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 신심을 왜 해야 되냐? 신심의 진의, 본래, 진짜 참된 그것에 대해서 진입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대종경 신성품 10장.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법마상정급은 어떤 단계냐면 부처는 누구이며 나는 누구냐라는 큰 발분을 가지는 자리예요. 아니 어떻게 해서 부처님은 저렇게 되니 나는 왜 못하냐 이런 발분의 그걸 하는 자리다.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이 법마상정급은 한편으로는 스승의 지도를 절대적으로 요하는 그 단계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 뭘 요구하냐? 그것을 자기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스승에 대한 신심, 스승이 이 법에 대한 신심이 있어야죠. 신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도 자기화가 돼야 돼요. 자기화. 그게 재밌죠. 이게 병행돼야 돼. 한쪽만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딱 잘못하면 법마 상정급이라고 하니까 상정급에서 그 스승과 이 법문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그렇게 모시는 것에만 그쳐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자리가. 이 자리는 한편으로 모시면서 한편으로는 철저하게 자기화 해야 돼요. 자기화는 뭐예요? 스승님하고 똑같이 모방을 하는 게 아니에요. 모방이란 게 이렇게 특징극 같은 데서 모방을 하죠. 모방을 일단 해야 되니까 닮으려고 하고 모방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법마 상정급만 해도 이제 이것이 자기화라는 것은 스승님의 그 본의를 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이게 법마 상정급이 되면. 그러니까 법마 상정급은 한편으로는 스승을 잘 모시면서 한편으로는 자기 향기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향기를 잘못 내면 또 중군병이 빠져. 그러나 분명한 것은 스승님의 복제품이나 모조품으로 떨어져 버리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케이스화돼. 일정한 그 형태로 해서 이거 그대로 가면은 공부가 끝났다. 그게 어떤 공식같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됐다.
그래서 10명이면 10명이 똑같아. 이게 아니에요. 법마상정급한테도 스승님의 법과 그 지도인에 대해서 신심이 있어요. 잘 모시는, 신봉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것은 또 한편으로 철저하게 자기화돼서 모방을 안 해요. 모방의 단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자격증도 아니고 신분증도 아니에요. 우리가 너 뭐 잘 됐어 이게 자격증을 이렇게 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철저하게 자기화하는 데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것이 아까 말했잖아요. 자기화를 잘못하면 중급병이 빠진다고. 그러니까 스승의 지도나 스승의 감정이 없으면 오만해져요. 그런데 또 스승을 넘어서서 자기답지 못하면요, 이게 나약하고요, 뭐라고 해야 돼? 박제화 된다고 그죠? 박제. 재미없어요. 그리고 실제로는 힘이 없죠. 무력하죠, 무력. 나약하다는 게 무력하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됐다. 이런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이 스승님을 잘 모시고 받들고 하는 것은 필요 조건이 돼요. 왜냐하면 그 지도를 받고 감정을 받기 때문에. 그러나 필요 충분 조건은 그걸 통해서 자기의 향기와 자기 꽃으로 꽃을 피워야 된다. 이게 범화상정급에서 이 양면성이다. 이 자기화도 스승님이 가르치는 것도 뭐예요? 이런 쌍의 진리에 근거한 사은사유 삼합팔조고 이걸로 가르치는 게 스승님인데 이 스승님을 했던 그 실력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정말 자기의 그 향기와 그 자기 것으로 이렇게 꼽히는 게 범화상정급의 그래서 이 단계를 속 깊은 마음 공부를 하는데요. 자기화하기 때문에 자기 공부로서 자기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닫고 그 마음을 잘 사용하는 단계가 바로 이 범마상정급의 공부길이다. 저는 이런 말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즘 혹시나 공부를 꼭 그 자기 향기가 없는 수도인들은 나중에 가면은 다 그 주변 사람들도 똑같이 그냥 박제화 시켜버려요. 그러지 말고 정말 들꽃이 다 자기답게 피지 않습니까? 그러한 공부길에 우리가 들어서야 된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서라도 중금병에 빠지면 안 돼요. 다음 시간에 중금병 얘기를 한번 더 힘들게 좀 해보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